네, 안녕하세요. 오늘 작은 아들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 엄마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네요. 네, 오늘 오신 분들 큰 얘기할 거 많죠. 네, 누구 오셨죠? 안녕하세요. 똥이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뚜레입니다. 네, 잘 오셨어요. 또 네, 네, 저는 기피디를 키우고 있는 더덕입니다. 네, 오늘 지금 확인해봐야 돼. 네, 아들 이야기에서 이제 저는 지난번에 이제 아들 이야기를 다 뭉뚱그려 하다가 이제 3, 4세 아들과 또 13, 14세 아들이 이게 섞여 있으니까 작은 아이들이 깨무는 게 큰 애들이 가면 학폭위원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분리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꼬맹이들. 근데 이제 꼬맹이들이지만 할 얘기는 더 많죠. 이제 한번 아침부터 이제 지금 방송 시작 전부터 벌써 이미 다 거의 뭐 그랬어요? 하고 있어요. 워밍업을 다 지금 달궜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워밍업도 없어. 그냥 만나면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아침 무슨 얘기 하셨나요? 오면서 아까 뭐 얘기했지? 올라타기부터 찻집에 앉아 커피숍에서 6세 아이인데 지금 활동성이 되게 좋은가 봐요. 네, 아주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서 자꾸 올라타요. 좋아요. 그럼 일단 활동성 좀 더 얘기하고 일단 몇 번 부르냐.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근데 이게 아들만의 특징인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네. 뭐 딸도 그렇긴 한데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를 한번 얘기해보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아들이 없어서. 네, 일전에 그 최민준 TV 맞죠? 네. 거기에서 나왔는데 아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맞잡고 맞아. 눈을 보고 맞아. 명확하게 안 돼. 손 씻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아들을 부르지 마라. 아들은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안 들린다. 대답을 했겠지만 그 아이의 귀에는 뇌에는 남아있지 않는다. 이렇게 얼굴을 딱 잡고 눈을 보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큰 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그럴 수 좀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을 내려놨었어요.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안 들리지?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방금. 제가 지금 부르르? 너의? 느끼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억제를 하느라고. 아니, 오늘 좀 많이 피곤해서. 어쩜 저렇게 내 말이 안 들리지? 진짜 이게 뇌에서 거쳐지지 않는다라는 게 몸으로 느껴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훈련을 시켰어요. 5가지 센 다음에 내가 말하는 명령어가 입력되지 않으면 그때는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항상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 둘 할 때는 목소리도 저도 정말 화가 나서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호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강아지랑 똑같다. 기다려. 기다려는 안 돼요. 그래요? 네, 그거는 장난. 그쵸, 언니? 못 기다려요. 네, 기다려는 안 돼요. 강아지랑 달라요. 간식 준다고 다 되지 않아요. 되게 고등동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등동물. 일단 그 전제 조건을 좀 깔아야 되는 게 저는 아침마다 되게 아들이랑 얼굴 만지면서 뽀뽀하고 엄마 맞아. 사랑이 아빠 행복이 막 그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살. 그거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거잖아요. 누워 잘 때 제일 이쁘고 막 이런 거요? 혹시? 아니요, 저희 아들은 좀 표현하는 방법이 스킨십도 좋아하고 애교도 좀 있어서 그럴 때 너무 예쁘겠어요. 그 아이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엄마 사랑해 막 이러면서 강아지도 얘기할 그래요. 때 그거는 오케이. 장점은 비슷해요, 강아지랑. 네, 장점은 비슷한데 단점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고등동물이라. 네. 정말 근데 안 들려요. 귀도 거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살짝 얘기할 게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또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떠세요? 근데 몇 번 인내심이 부르세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3번에서 끝났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셋 얘기하면 그와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와요. 네. 너무 화가 나는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아. 소리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와요. 아직은 굴복하면서 이제 오긴 오는데 화가 났다.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것도 오지 않죠. 못 들은 것처럼 장난감 갖고 전혀 안 들리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더 가면 이제 제가 화가 나니까 멈추고 엄마가 도와줄게. 가서 손을 잡고 데리고 와요. 근데 잘 통하지는 않아서 잘 통하지 않을 때는 자 어떤 친구 데려갈까? 그럼 로봇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와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 마음의 위안이에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들리지 않고 너무 듣기 싫을 때는 귀를 막아요. 본인이. 어머. 귀를 막을 정도. 네, 귀를 막아요. 이게 어머 나오는 소리가 왜죠? 왜 놀라지? 귀를 막는 행동까지 사실 하지 않거든 그래요? 애들이. 자주 해요. 자주 귀를 왜 막. 우리 애도 그러는데? 아니 보통 듣기 못 싫으면. 듣는 척하지. 왜냐면 귀를 막다는 건 엄마한테 어떤 사인을 보내겠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그 정도로 보내지는 않거든. 그냥 참고 못 들은 척 정말? 할 정도지 사인을 보낸다는 건 아주 순수한 거예요. 멘트는 안 해요? 멘트는 안 해요? 우리 애는 귀 막으면서 시끄러워 말하지 마. 그게 순수할수록 티를 내는 거야 이렇게. 그게 순수한 거군요. 요 나이 되면은 6세 되면 이제 귀만 막고 이제 8, 9세 되면 얼마든지 고함을 질러도 참을 수 있어 걔네들도. 참으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함을 질러도 엄마가 고함을 지르고 몽둥이를 들어도 귀를 막는 거예요? 티내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난 이거 이해된다. 중고등학교 때 저는 좀 얌전한 편이어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좀 선생님한테 많이 체벌당하는 요즘은 체벌이 없지만 옛날에 많았잖아요. 걔네들이요. 선생님 뭐라 그래도 그냥 잘 견디죠. 완전 무시? 완전 무시해요. 그럼 무시한다는 표현이 맞아. 선생님이 때리면서 타격감이 없어. 맞아요. 이 버티는 힘이나 때리는데 벽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느낌이야. 더 마음대로 화나가지고 선생님들이 더 화나서 막 화가 더 과하게 나는데 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했잖아. 어느 영화 그 소개하는 걸 보는데 얘가 일진 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맷집이 좋아서. 마치 그 느낌이에요. 맞아,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 부르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반응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귀를 막다는데 이제 그러다가 점점 더 맷집이 생기면 어떻게 고함을 질러도 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렇죠. 맷집을 키워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근데 그 최민준 씨라는 분이 뭐 엄마들 대부분 그래. 남자애들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데 엄마들이 그러시지 않아요? 부엌에서 보통 설거지를 하거나 고무장갑을 끼고 뭘 하다가 불러서 대신 뭘 해달라 한다던가 아니면 하러 가라 한다던가. 근데 그럼 수시로 장갑 벗어야 되거든. 수시로 장갑 벗고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완전히 공감해요. 저는 그쵸? 가끔 제 자신을 보면서 반대 입장에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뭘 시키면 안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그거를 굳이 이 닦는 거 나한테는 안 중요한데 그치. 세수하는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걸 굳이 불러가면서까지 하라고 할까? 생각해보면은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치. 맞아 당장에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아들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훌륭한 엄마다. 대단하죠. 이게 감정이입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지혜로운. 그렇지만 화가 나지. 그렇지만 이 논리로 보자면 사실은 부르는 거를 최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이제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랑 살고 뭐 아빠도 가끔 집에 오고 가끔 집에 오고 지금 표현 잘하셔야 돼요. 오해를 가끔 집에 와요. 근데 그게 맞으니까. 사실이지만. 근데 아이가 하나일 경우 특히 엄마가 주로 양육하시잖아요. 주로 엄마가 양육하고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본인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부르는 횟수와 이 부를 때 꼭 필요한가를 한두 번 더 생각해보고 왜냐면 불러야 될 강도가 약할 때 우리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꼭 불러야 될 상황이 있잖아. 근데 10번 불러야 될 거를 한 6번 정도는 생각해보면 꼭 안 불러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번이 좀 더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 수시로 불러. 아빠가 오면 수시로 그냥 입에 붙은 거 애가 하나인데. 저는 생각해보고 꼭 불러야 되겠다 이러고 고민을 하고 부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대답 안 하고 안 오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2학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닦고 세수할 때 불러서 한 것 같지 않아요? 가서 데리고 가서 욕실 같이. 그래서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까지는. 4학년 때부터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가서 하라고. 그래서 부르는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불러야 되는 이유? 그게 실은 저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웬만하면 안 부르고 만약에 이제 치카 하나 해야 될 경우에는 엄마 치카 할 거야 아니면 우리 물놀이 하자 해서 물놀이 하면서 이제 목욕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치카 검진을 받았는데 네, 애가 8개가 치아가 벌써 자세면 빠르도 좀 많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8개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안 갔었고, 그러니까 얘한테 좀 많이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칫솔질 하는 것도 제가 마지막에만 뭐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했었나 봐요. 아, 그렇지. 8개나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신경이 곤두쓰고. 맞아, 곤두서죠. 그때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똥이야. 똥이야 너무 부드러운데? 본인이 하고 좋아해. 너무 부드러운데, 똥이야? 굉장히 부드럽네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뭔 느낌인지 굉장히 알지? 세게.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성부터 얘기해야 네. 이게 약간 무섭잖아요. 약간 성부터, 맞아요. 화나면 성부터 부르지. 그치. 윤똥 이렇게 윤똥 괜찮다. 윤똥. 그러니까 평소에는 똥이야 하지만 윤똥 이리 와 치카해야지. 너 이가 8개 썩었잖아. 잔소리가. 그렇지. 네, 잔소리가 엄청나게 시작을 맞아. 하면서 제가 이런 이론을 깨고서 계속 부르면서 시키더라고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진짜 말 맞아요. 그대로 명령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특히 이가 상할 때는 그런 게 좀.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어떻게? 자, 그거에 대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그때는 아니었고 좀 뒤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치과를 갔는데 정말 어금니 쪽으로 손을 안 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는가를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양치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특징이 있어요. 말을 안 해.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던 적이 몇 번이나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없는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를 잘 안 불러요. 어머님의 특징이 어머님 인생에 관심 있지 아이들 인생에 많이 관심 있진 않아요. 그래도 부르겠네. 뭐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일단은 불림을 당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덕님이랑 살면서 더덕님은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딸을 안 불러요. 딸을 꼭 필요할 때 웬 안 부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더덕님은 저보다 많이 불러요. 그쵸. 근데 누구야 하고 부르죠. 정상적이에요. 보통은 많이 부르게 되죠, 뭔가를. 근데 저는 잘 안 부르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딸내미 이뻐하는지. 네. 필요하면 제가 가서 뽀뽀를 해주면 뽀뽀해줬지 부르진 잘 않더라고요. 근데 좀 이게 이제 컸을 때는 사실은 뭐 필요한 게 있지만 좀 어릴 때는 필요한 상황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렸을 때조차도 저는 그렇게 잘 안 했어요. 만약에 뭐 외출을 해야 된다. 옷을 입자고 해야 된다. 도망다녀. 안 부르고 그냥. 아침에 제가 그 학교를 등하교 시켰다는 거는 그 네네. 전설 알고 네. 계시죠? 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직접 가서 네. 부르죠, 그때는. 부르면서 일으켜 세워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형태였지. 아까 손잡고 이렇게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지. 멀리서 부르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되게 많은데 그치 아이 특성도 다르고. 그렇지 특성 맞아요. 다르게 도망가지 않잖아요. 도망가는 옷을 스타일은 입는데. 아니죠. 옷을 입히면 도망가면서 바지를 벗고 양말을 벗거든요. 그러진 남자애들.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남자. 그러나요? 그러니까 저도 옷 입힐 때 부르지 않아요. 가서 헤드락 걸고. 왜 우리 집만 이러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아니 그건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헤드락 걸고 제 발을 아이의 몸 중앙에다 하나 걸치고. 맞아. 네.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옷을 벗기고. 그거 응급실에서 많이 나오는 자세인데. 맞아요. 그거 급한 상황에서.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중간에 어떻게든 벗어. 내가 벗기려고 하는 옷은 입으려고 하고 입히려고 하는 옷은 벗으려고 맞아요, 하고. 이게. 네. 그리고 지금 다 하나 있는 집이 모였네 이상하게. 둘이 있는 집은 저는 이제 언니 집을 워낙 많이 갔었으니까 둘이 있는 집은 하나가 5살, 하나가 2살이면 2살 당연하게 다 입혀줘야 되잖아요. 특히 겨울옷 아시죠? 내복 입고 양말 입고 두꺼운 바지 입고 내복 입고 위에 티셔츠 입고 마스크 목도리 하고 하는데 이제 하나를 다 해놨어? 누구를 했을까요? 큰애를 했어.
먼저 작은 애는 하나만 우니까 답답하니까 먼저 해놓고 작은 애 해놓고 나면 큰 애가 어떻게 되겠어? 가먹고 있지. 이미 다리가 끝났지.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둘은 더더욱이 큰 애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네요. 아니 열돼지 밥으로 가야 옷을 안 입게요. 그러니까 그 PD님 엄마는 PD님 학교 갔다 왔다. 예를 들어 유치원 때다. 그럼 손 씻으라고 하시지도 않았나요? 별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내 얘기했잖아. 관심 없다니까. 손을 쓰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럼 어머님이 한번 모셔야 돼요. 어머님이 좀 특별하시고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저도 그렇게 사람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육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특히 또 맞벌이고 하니까 그냥 아이랑 있는 시간이 소중하고 아이의 위생이라던가 아이의 뭐 다른 맞아요. 필요한 사실 것들은 뭐 없어도 적당히, 없어도 다른 걸로 충족할 수 있고 해서 어느 부분 어머님이랑 비슷한 성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고 비염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질병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 네, 정말 챙기고 맞아. 닥달하게 될 네, 수밖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거를 되게 빼고 싶은데 내 인생에서 이렇게 잔소리는 굉장히 없었거든요. 전 남편한테도 맞아요. 잔소리를 정말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걸 빼고 싶은데 자꾸 제가 하고 심지어는 아이가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이 얘기를 며칠 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제 손이 화면 아파서. 나가지? 타격이 온 거예요. 어머 내가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했던 거야. 이게 되게 타격이 온 거예요. 내가 알기로 나는 되게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 맞아요. 저는- 굉장히 높은 그 수위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독서 모임에서 이제 아기 낳기 전에 만났던 분인데 별로 말씀 없이 참 교양과 그 뭔가를 갖추시면서 되게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알 수도.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들 입장이 돼 보면 아들은 다른 엄마를 모르잖아요. 얼만큼 잔소리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럴 수 나는 그 있겠다. 잔소리를 안 엄마를 듣던 잠깐 횟수. 바꿔보는 걸로? 아니 안 듣고 자랐잖아요. 아기 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잔소리 듣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비슷한 것 같아. 저도 뭐 딸이지만 어쨌든 기를 때 다른 집보다 야단치는 횟수가 적은데도 야단 맞으면 이거는 세상 억울하고 자기가 제일 나쁜 엄마 밑에서 무서운 엄마 밑에서 있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걔가 느끼는 어떤 감정 그럴 그런 수 것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이 토론의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는 잔소리를 별로 안 하고 메타이지. 스스로를 애들을 불러가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경우에는 어떤 과제를 두고 엄마랑 아이를 넣고 방에 넣고 바깥에서 이제 원웨이 미러를 해가지고 본다던가 아니면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 특정 상황에서 그걸 켜놓고 같이 이렇게 있어보면 또 그건 다를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아이가 그렇게 엄마가 불렀을 때 꾀꼬함을 지르면서 분노에 차서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보통 이 닦을 때 그게 이제 그렇죠. 이 닦을 때가 제일 많이 부른 것 같아. 밤에 잘 때. 사실 다른 때는 그렇게 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는 밥 것 먹을 같아요. 때 이 닦을 때. 밥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포기하고 뭐라도 먹거나 한 끼 굶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 상태고. 그치. 맞아. 뭔가 좀 내려놓으면. 근데 이는 못 내려놓겠어요. 그건 그렇죠. 네. 일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새는 그냥 안 하려고. 이렇게 정말 핵심 빼놓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려고 노력 정말 중이에요. 노력 중이에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그 반성도 많이 하면서 메타인지 하면서 그렇지만 상황이 또 상황이 그쵸. 내가 너무 많은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며칠 전에 자려고 누웠는데 애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찾아도 안 보여. 이게 침대 밑으로 어디 들어갔는지. 찾다가 안 돼서 겨우겨우 구석에 있는 걸 찾아갖고 와서 딱 줬는데 또 던지다 또 떨어뜨린 거예요. 순간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남자애가
엄마 내가 가서 내려올게. 아 걱정 좀 그만해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도 오셔 이제. 숨도 크게 쉬면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되게 빠르게 인지한다. 한숨의 빠른 것 의미를 같아. 아는 거잖아. 딴 건 안 들렸는데 한숨 소리 들린 거야. 그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안히 아 그거 뭔데 그거 주워 오는 거 뭔데 그걸로 내가 이렇게 훅 이렇게 하나 별거 아닌데 그냥 내려놔야지. 자꾸 내려놓고. 보는 거 내려놓고 돼요.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손에 쥔 거 없는데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말 들고 있었나 우리가. 아니 진짜 저희 애도 요새 한숨이 든 거예요. 어머나. 이 순간에 이런 순간에 한숨을 쉬어야 된다는 게 이미 학습이 된 거야. 와. 어머나. 저도 이제 비슷하게 개또라이 네 살이 님이랑 빠르다. 비슷하게 개토레이라니까. 발음할 때 되게 나오시죠. 개또라이 님이랑 비슷하게 많이 이제 제가 참으려고 한 2-3달 정도 전에 엄청 저도 이제 그 치아 8개 성적표로 받고서 이제 엄청 예민해져 있다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려놔야 될 때야 하다 보니까 한숨이 는 거죠. 애도 같이 한숨이 내는 거예요. 한숨도 못 쉬어. 이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고등동물 맞네요. 엄청난 학습 능력을 보여주네요. 금방 따라해. 밥은 잘 앉아서 먹나요, 애들이? 밥을 앉아서 먹기를 저도 최근에 났어요. 내려놨구나. 밥 앉아서 먹는 거. 네, 저는 그 아기 때부터 그냥 그 식판에다 해주고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런 위주였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첫 번째 몸무게가 안 늘고 키도 태어났을 때 애가 97%로 태어났는데 지금 키가 12%예요. 어머나. 네, 몸무게도 잘 안 먹나요? 그렇게 잘 안 먹지는 않은데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냥 생명 그냥, 유지할 정도. 그 정도 먹는데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감기가 안 떨어지고 애가 이제 살이 아예 다시 안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안 붙는 게 아니라 살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애기 때는 살이 잘 안 빠지는데. 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근데 몸무게가 되게 고무줄 같기는 해요. 그래서 했는데 그 블로그의 글인가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밥 안 먹는 아이 막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동영상 보이면서 먹이세요. 내가 이렇게 저체중인데 라고 해서 엄마는 이제 식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저희 정말 많은 얘기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써놓은 멘트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먹는 아이인지 몰랐어요. 가 있는 거예요. 그때 틀어놓고 먹이니까. 네. 근데 그때부터 좀 아플 때 먹이려고 원래 그 좀 자기가 알아서 먹던 아이였는데 먹이려고 이제 동영상을 틀어주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도 좀 약발이 안 맞더라고요. 애마다 네. 다르군요. 애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빠져들면서 주면서 먹는 애가 있고 네. 빠져들어도 입 다물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식습관 영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안 먹는다는 거죠, 그게. 틀어줘도. 아니 그 처음에 좀 먹혔어요. 많이 먹혔는데 그래서 이제 한가득 입에 넣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괜히 뿌듯한 거예요. 아 드디어 그래 식습관이 뭐라고 그거 초등학교 때쯤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몸무게나 건강은 지금밖에 챙길 수 없는데 식습관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나중에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얘는 이제 다시 그 동영상을 보여줘도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저도 22개월 때 딱 하고 결정했거든요. 식습관이냐 아니면 식사량과 체중이냐 그 22개월 딱 고민하고 저는 딱 그냥 뽀로를 보여주는 걸로 하고 그냥 던져넣었더니만 그래도 양이 늘었는데 따라잡기 성장 같은 경우를 좀 할 것 같으면 앞에 식사를 하고 식사 끝나고 15분 내로 빨리 칼로리 높은 초코파이나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전주 초코파이가 좀 덜 달거든요. 네. 공수해 와서 네. 반 조각씩 식사 후에 그걸 계속 먹였어요. 조금 체중이 늘어요. 식후 칼로리 높은 걸 바로 먹여주면 네. 뭐 도너츠든 뭐든 하면 네네. 살이 잘 쪄요. 그래도 애기다 성은만큼 찌진 않는데 제가 해봤더니만 같이 반쪽에 남은 걸 내가 먹었더니만 그냥 무지막지하게 찌고 인간 제가 해봤다는 게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이도 했었었고 저희 오빠가 키가 한
178인데 몸무게가 한 56, 7이라서 늘 살찌모에 가입을 해요. 살찌모에 가입해서 살 찌고 싶은 사람 모임. 살 빠지는 건 진짜 책도 많고 한데 모임도 많고 뭐 많잖아요. 근데 살 찌는 사람 모임은 없군 잘. 근데 그래서 내가 이 방법 시켜줬더니만 그러고 한 2달 만에 8kg 쪘어요. 그래 쪘어요.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다 이 방법 되게 좋은 것 같다고. 근데 그 식후 초콜릿 하나씩 안 먹으면 다시 또 빠지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진짜 이게 부럽다. 원리는 맞긴 식후 바로. 그래서 그 보여주면서 적정량 먹고 난 다음에 뭐 빵이든 뭔가를 바로 그래서 내가 먹여주면- 계속 찌는구나. 살이 찌는 이유를 알았어. 식후에 계속 뭘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네. 따라잡기 성장에 이거 이용해 보시면 들으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책 많이 찾아봤죠. 네. 저희는 항상 10%, 8%, 5%라서 심지어 3% 이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걱정 많이 됐죠, 맞아요. 마음이 최근에 또 갔다 왔어요 병원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냥 내림이 되니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독 남자애들이 늦게 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위로가 또 대한민국은 여자애는 뭐 작아도 그냥 아담하고 귀엽잖아 하지만 남자애들은 안 돼가 크기 때문에 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좀 커야 된다는 그 압박감? 잘 안 먹나요? 먹었죠. 많이 앉아 먹었죠. 착석은 잘 되나요? 그것도 안 되죠. 아, 그것도 안 먹는 애들 공통점이 앉지 않아요. 저희 참 이건 딸 얘기지만 아직 돌아다닙니다. 지금 아들러가 아니라 그 육아 얘기인 거예요. 육아. 이건 육아예요. 공통적인 건데 안 먹어요. 이유식 시작할 때부터 안 먹었고 일단은 이유식부터 먹는 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쓰러지기 전 그 정도 칼로리만 채우면 뛰어다닐 힘만 있으면 괜찮은 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밥을 안 먹어가지고 좋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래 하루 이틀 굶는다고 네가 어떻게 되진 않겠다 해서 굶겼어요. 한 이틀을 굶더라고요. 대단하다. 그 굶긴 엄마도 대단하다. 이게 완전 굶긴 게 아니라 거의 그냥 간식형. 이렇게 간식 조금 먹고 근데 한 하루 좀 넘게 지나니까 뭘 먹어도 토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안 되겠다. 얘는 안 먹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이렇게 돼. 할 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끊고 어떻게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구슬려서 먹이려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져. 먹이려고 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2번 해봤는데 2번 다 토하고 저의 완패로.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잘 먹는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굶겨봐 이러거든요. 안 먹는 애들은 그러면 안 돼. 안 되더라고요. 끊어버려, 아예. 이게 소화기 자체가 약간 약하게 타고났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게 활동량이 적어서예요? 그런 뭐예요? 그것도 맞을 굉장히 거예요. 많아요. 배에 그것도 식스팩이 아니잖아.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우리 활동량 얘기할까요? 그 활동량 얘기하면 와, 아니 그건 뭐야? 뭘 어떻게 움직이길래? 그냥 하루 종일 뛰는데 걷지 않고 하루 종일 뛰는데 그냥 먹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과일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과일은 되게 많이 먹고 그래서 그냥 밥이랑 반찬으로 과일이랑 이렇게 해서 먹였어요. 아, 그것도 괜찮은데요? 나쁘진 좋은 않은데. 식습관일 수 있는데. 열대지방 가셔야 되겠네. 탄수화물 조금만 먹어줄 그것만 대주면. 네. 그리고 과일 자체에도 당이 있으니까. 근데 혹시 엄마나 아빠가 막 식사를 덜 어릴 때 별로 안 먹거나 즐기지 않았거나. 저는 안 먹었었는데 어릴 때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먹는 집이에요. 그럼 엄마인데. 보통은 그 식습관이 입맛이라지 식습관 말고 입맛이 보통 부모 중에 딱 한 명을 그냥 거의 70% 닮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타고나는 게 그 입맛이에요. 그거는 만들어지지 않아. 어릴 때 그렇게 만약에 애기들 때 막 만들었잖아요. 한 10살 넘어가면 자기 원래 그걸 다 돌아가요. 안 먹겠다는 애들 안 먹고.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똑같은 절망적이다. 거거든요. 왜요? 안 드셨어요? 아니 저희 신랑 저는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도시락통이 가장 컸어요. 아, 그랬구나. 네, 대학교 때도 하루 신기록이 13끼를 먹었어요. 그러면 공대잖아요. 먹는 거네? 공대잖아요. 수업 시간 없이? 아니죠. 쉬는 시간마다 먹은 거죠. 내가 선배들이 가능해. 그렇게 사줘. 그렇게 먹어. 계속 들어가요. 그날은 근데 한번 세보자. 저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오늘 너 한번 세보자. 13끼 먹더라고요. 걔랑 저랑 해서 13끼 정도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 쪽이
그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입이 정말 짧아요. 지금도 좀 짧기는 해요. 지금 100kg가 넘는다고 해서 입이 긴 건 아니에요. 입이 길러졌다 되는구나. 아니 그러면 뭘 드셔서 이게 몸이 좋아지신 거지? 양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거지 한 번 먹은 폭식? 음식은 인가? 그러면 한 번 먹은 근데- 음식 다음에 또 같이는 안 먹고. 이거 폭식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런 게 매번 양이 많은 건데 그게 폭식은 그러면 안 돼. 양이 많은 거죠. 그럼 예, 양이 예.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한 번 먹은 음식 다음 날 안 먹는 거죠. 한 번만 먹고 혹시 그렇게 입이 미식가세요? 차고. 미식가라고 하기에 부족해요. 자기는 미식가라고 하는데 부족해요. 뭘까?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입이 길진 않네요. 그러면 네, 입이 길지 한번 않고 먹은 것 안 먹고. 네, 되게 이제 여튼 그런데 되게 절망적이다. 그럼 신랑 쪽 입을 닮은 거면. 근데 얘가 돌 때까지는 정말 잘 먹었거든요. 이유식 이런 것도 잘 먹고. 근데 지금도 좋아하는 건 많이 먹죠. 많이 아빠랑 먹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많이 먹죠. 이게 과일은 엄청 많이 먹어요. 과일만 많이 먹어요? 과일 중심으로 먹어도 되지 않나요? 괜찮은 것 근데 같은데. 채소를 거의 안 먹으니까. 근데 과일이 같은데? 어릴 때는 과일이 야채 미네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저 들었거든요. 과일 껍질째 먹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껍질째 먹으려고 해요. 그럼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마르고 기운 없으면 이제 조금 성장기 돼버리면 코피 나고 막 쓰러질 수 있거든요. 식스팩 너무. 있다는 거 보면 기운 없지. 그러면 뭔가 근데 이거 깡덕으로 버티는데 이제 아. 그러면 뭐 좀 근기 되는 뭐 단백질류를 좀 먹어줘야 되는데 그건 좀 그것도 안 있겠다. 먹고 깡다구라기보다 저희가 이틀 전에 아이들을 이제 공원에 풀어놨거든요. 네. 날라다녀요. 이거 엄청 깡으로 빨라요. 버티는 거 아니에요. 아. 날라다녀요. 그래서 이 두 생명체가 뛰다가 이유 없이 뛰어요. 아, 남자들 이유 없이 뛰어요. 맞아요. 그냥 뛰어요. 여기서 미끄럼틀을 타고 저기 눈꽃 골대 가서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듯이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와서 뭐 또 하다가 갑자기 저쪽 아무도 없는데 공간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이러한 패턴들이 목적 없이 있는데 뛰어요. 맞아요. 들뜬 그러다가 그래도 생명체라서 중간에 힘들면 둘이 풀썩 앉더라고요. 그게 몇 주 안 가요. 앉기도 하는데 갑자기 힘이 나. 번떡 일어서서 또 뛰어요. 막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듯이 그렇게 정말 잘 뛰어요. 그래도 똥이가 있어 체력은- 다행이지. 똥이가 없었으면은 엄마 뛰자. 엄마 지금 시작이다. 시합이야 뛰자 이걸 반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다행이다 네. 진짜. 맞아요. 목적지 없이 그냥 들짐승처럼 막 뛰죠 애들이. 특히 그렇게 한 몇 명이 이렇게 뛰어다니면 소떼 같아요 진짜 보면. 우르르 이렇게 뛰어요. 어디 가냐 뭐 서로 몰라. 어디 가는지 그냥 뛰어. 모르고. 근데 한 명이 뛰면은 한 명이 따라가요. 그치. 이렇게 체력을 좀 소모하는데 근데 그렇게 먹지는 않아. 안 먹어서 체력이 약한데 깡으로 버티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자기들이 생명을 유지할 정도는 먹고 있는 먹는 거.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 네. 유지하지만 그렇게 살로 갈 건 없고. 살로 갈 건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게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건 진짜 아기 때 몸무게 줄어드는 거. 왜냐면 얘는 이게 리듬이 되게 확실해요. 아이들은 이제 좀 입맛이 없을 때 이 정도였다가 잘 먹을 때 이 정도면은 얘는 이 정도예요. 이렇게 기복이 되게 심하구나. 안 먹을 때는 그냥 아빠네. 아빠랑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안 먹을 땐 입이 너무 까칠한가 봐요. 안 먹으려고 해요. 뭐든 액체류만 좀 먹으려고 하고 근데 우유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네. 우유 못 우유, 먹고. 계란 이런 걸 못 먹으니까 다른 좀 대체 식품들을 많이 찾기는 하는데 먹을 때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스테이크를 성인용 스테이크를 2인분을 자기가 혼자 먹어요. 또 먹을 때는 몇 살이죠? 4살? 좋아하는 거는 많이 와. 들어가는 거야. 네. 편식을 그러니까 하게 될 수밖에 없네. 근데 편식해도 이런 애들 놔둬야 돼. 편식해도 그냥 그렇게도 잘 먹으니까. 그거 나도 먹어야지. 그 내려놨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얘한테 5대 영양소를 나도 안 챙겨 먹는데 얘한테 못 챙겨줘. 잘 먹는 거나 잘 먹이자. 로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격하고도 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기 싫은 거 되게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딱 하고 이런 성격의 아이들이 음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딱 먹고 그럴 수. 안 먹고 싶은 거 전혀 자기가 입이 까칠할 때 그냥 그래도 대충 먹지 이게 안 되고 난 안 먹어 이렇게 딱 아, 그치. 끊고 이렇게 되는 거. 강단 있는 성격. 그런 성격. 강단 있는 성격인가요? 강단 있게 저희 집 큰아들도요. 강단 있게 안 드세요. 먹고 싶은 거 나도 딱 드시고. 조절하는 거고. 근데 키가 조절하네. 크시잖아요. 키는 어떻게 크신 거예요?
저는 먹는 거 별로 가리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안 가렸고 저는 컸던 가장 큰 이유는 잠을 많이 자서 그래요. 정말 많이 잤어요. 진짜 많이 잤어요. 잠 저는 잠이 많이 많아요. 자나요? 잠이요? 잠 한 10시간 가까이 자는 것 같아요. 잘 자네요. 그 정도면. 시간이면. 똥이는 몇 시간 자나요? 잠을 안 자? 안 자? 잠도 안 자나요? 이 아이는 조리원에 있을 때요. 그래서 5시 반? 딱 시계였어요. 아, 네. 근데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겨우 지금 한 7시 정도 일어나나? 그게 신기한 게 정말 이게 피곤하면은 잠 시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얘는 기상 시간이 유지가 돼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그래요. 아, 그러세요? 저도 좀 그런 편이고. 해외 나가도요? 해외 나가면 더 일찍 일어나요. 네.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다 돌고 들어와요. 아침 먹기 전에. 기상 시간이 일정한 애들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자더라도 네. 그 해님하고 네. 만나봐 나의 코드가. 근데 것 이게 같아. 파트너를 만나면 잠이 1시간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뛰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이 아이의 에너지 양을 맞아. 제가 가늠을 한 거예요. 2시간 동안 거기 한 200평 정도 되나요? 쉬지 않고 뛰었죠. 네, 2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어떤 파트너와 같이 뛰어야지 얘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걸 이제 좀 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들은 그냥 놀이터에 가서 될 일도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넓은 놀이터. 뛰어야 돼요. 네. 아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놀이터는 좀 기구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 기술이 안 되면 그냥 뛸 수밖에 없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힘이랑 요령을 이용하는 놀이기구를 좀 써주면 조금 더 낫거든요. 그게 계속 뛰다 해가니까 진짜. 그래서 엄마들이 놀이터 가면 4시 반에서 6시까지가 제일 많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맞아요. 여름 되면 안 들어가잖아. 거기서 계속 치킨 시켜가지고 김밥 시켜가지고 엄마들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이유가 들어가면 안 자니까. 말똥말똥해서 애들이 특히 남자는 더 하죠. 그래서 저도 16중인데 아랫집한테 너무 미안해요. 근데 얘한테도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걷질 않잖아요. 맞아. 뛰죠. 계속. 자기 나름대로 낮춰서 걷는 건데 쿵쾅쿵쾅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가는 속도를 한 건데 그것조차 계속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는 환경이 옛날에 애들 생각하면 동네에서 내내 뛰고 놀고 막 땅바닥에서 흙 파고 막 이러고 놀던 애들이 이제는 못 하니까 아파트니까 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그렇고 특히나 지금 아빠가 한 남자들은 보통 한 6세, 7세부터인데 아빠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시간도 안 되기도 하고 아빠들하고는 서로 코드가 잘 맞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엄마들이 남자애를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생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활동성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고 맞아. 아빠랑 놀 때는 어떤가요? 아빠랑 놀 때는 그래도 아빠랑 밖에서 만나면 일단 거꾸로 들어야 돼요. 말을 자꾸 거꾸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와야 돼. 아빠들은 주로 애를 거꾸로 들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아빠들은 한 자기가 들 수 있는 정도 사이즈다 이러면 목에 걸치거나 목도리처럼 걸치거나 거꾸로 들거나 거꾸로 들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뭐 소파에 던지거나 던져주라 그러고 네, 그런 거 아니면 동영상 보거나 그 정도? 과격한 그 자극들이 신체 자극이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과격한 걸 하기 힘들지.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놀아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저도 신랑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자기만의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게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 신랑은. 잠시 할 말을 잃으셨네요. 방송사고 아닙니다. 네. 정지화면 아니에요. 정지화면 어제도 어제도 한 새벽 2시에 네가 중딩이야. 내가 지금 많이 넘은 사람한테 휴대폰을 끄고 잠을 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나는 이렇게 얘기하기 나도 하고 싶은 말이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가 계속 휴대폰으로 자료 찾고 영상 보고 강의 듣고 계속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면 잘한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꺼 막 계속 그래. 요즘은 성별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못 하는 건데, 근데 여튼
뭐였죠? 아빠가 아이를 되게 데리고 짧아요. 놀 때. 하루에 한 맞아, 1시간도 길게는 안 안 돼요. 놀아요. 네, 한 길게는 시간도 안 안 놀죠. 돼요. 그냥 이렇게 소파에 던지고 침대에 던지거나 과격한 거를 해주는 거. 네, 천장을 잡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거꾸로 들거나 주로 이런 걸로 한 시간도 아니야. 그쵸, 그건 계속 할 수는 없는 한 거거든. 30분 뭐 이 정도인데 너무 제일 좋아요. 좋아하죠. 아빠 너무 좋대요. 음. 그러니까 그 한동안 아빠 싫어, 아빠 가까이 오지 마, 아빠 말하지 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근데 그때 정했어요. 아빠 싫어라는 표현을 제가 너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호박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아빠 호박이야라고 바꿨어요. 근데 그럼 아빠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고기로 할게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아빠만 보면 아빠 고기야, 아빠 고기야 이러면서 너무 괜찮다. 좋아요. 감정 표현을 사물로.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한 하루에 20분, 30분 놀아주는데. 너무 괜찮네요. 뭐. 어. 아빠를 뭘로 표현할 것 같아, 애기가. 비슷해요. 아빠 싫어. 아빠 싫어. 호박, 브로콜리? 브로콜리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빠 브로콜리야. 아빠 브로콜리야. 근데 남편이랑 노는 거 보면 확실히 달라요. 저랑 노는 거랑. 저희는 아이가 로봇 좋아하니까 로봇으로 놀아주는데 저는 그냥 얘기하면서 놀아주고 남편은 그걸로 공격을 하면서 놀아서 맞아요. 굉장히 큰 과격하게. 싸움처럼 맞아. 굉장히 과격하게 공격하면서 놀아요. 근데 너무 재밌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여자라서 확실히 공격성이 그 정도 아닌데 그럼요. 채워줄 수는 없겠다 싶은 느낌이 있어요. 같은 편끼리 뭐가 통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있어요. 저희 딸은 어쨌든 남자아이 같은 딸이긴 하지만 남편이 얘 6세, 7세 때 애 키만한 총을 물총으로 갖고 싸운 거야. 이 정도는 있어줘야지. 자기가 놀고 싶은 건. 이 정도는 사줘야지 누구랑 싸워도 이거 물이 좀 나간다고. 근데 물 맞으면 거의 기절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물총을 애가 들지도 못하는데. 남자들은 이 놀이나 공격성이 진심인 거예요, 진짜. 아니, 작년이 한 1년 전이었고요. 1년 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블럭을 받았거든요. 넘겨받았는데. 나무블럭? 남편한테, 키노 레고 같은 거. 레고. 네, 그걸 받았는데 남편한테 너도 이제 좀, 당신도 이제 좀. 아빠로서 아이랑 놀아줄 뭔가를 도구를 한번 찾아봐라. 근데 그거를 찾은 거예요. 찾아서 나 20분만 잘게 하고 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막 소리가 나더라고. 총싸움을 하는 것 같아. 딱 나와봤더니 우리 아들은 요렇게 기역자로 된 걸 자기가 만들었는지 아빠가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레고 총 같은 통이라고 만들고.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만하게 애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그 물총이나. 그래서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막 애 계속 총 쏴고 막 하는데 처음에는 애도 좀 자존심이 상한 거지. 자기 총이 작으니까 아빠 총 달라고 하는데 이 날라오는 총알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놀더라고요. 맞아요. 그 과격함이 아무리 애기라도 그게 이제 자기의 근원지거든. 내가 갈 곳이고 내가 태어난 곳이야.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걸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좀 활동적이거든요. 애랑 되게 몸으로 같이 놀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다른 거 같아요. 저도 있구나. 생각했지만 다른 거 같아요. 아빠도 달라요. 그 요새는 얘를 토끼라도 잡게 저기에다 중간에 풀어놔야 되나 사냥을 좀 시켜야 되는 아이인데 내가 너무 이렇게 집에서 현대적으로 키우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명도에 갔을 때 토끼 몇 마리 풀어놓을까요? 토끼들 그 토끼들 어떻게 되겠어? 안 돼. 회 떠올 수 있는데. 무서워. 진짜 제 친구 그때 지금은 걔는 산부인과 의사지만 6학년 때 여자애잖아. 내 친구는 산에 가서 토끼 잡아서 회 떠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토끼고기 먹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토끼고기 잘 먹죠. 오늘 옛날에도 그때 먹었죠.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적으로 이 현대식의 문화가 이렇게 원시적 남자애들하고 잘 맞지가 않긴 해요. 환경적으로. 원시적 남자애들. 원시적 남자의 상태. 너무 정확해요. 맞아요. 완전 정확해요. 그래서 그 게임을 그렇게 하나 보다. 그걸 못하게 하니까 게임으로 공격성을. 풀게 되는 방향 롤을 틀인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거나 어디다가 못 놀아줘도 어디다가 들다 놓고 풀어놓으면 그나마
그리고 좀- 선생님들이 다 거의 요즘은 특히 유치원은 다 여자분이지. 여자라고 봐야 맞아. 되고 다 체육관에서 제육해요. 체육 시간도. 체육관은 괜찮아. 저도 체육관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나쁘진 않지만 나쁘진 않은데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여자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걸 받아주기도 힘들고 그리고 얘네들은 불만인 거고. 그래서 초등 고학년부터는 체육 담당자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저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하고 근데 저학년 때부터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같아요. 저학년 때 더 심하지. 그래서 제가 유치원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어? 캠프, 진짜? 캠프 네. 1박 2일 캠프에 그때 대학생 남자애들을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으로 맞아요. 선생님들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생 남자애들이 있으면 같이 술 먹으면서 놀 수 있잖아요. 체육 진짜 좋으시더라고. 밤새 술 드시고 아침에 다 애들 케어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애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필요하니까 남자들이 있으면 같이 놀아주니까 그렇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자애들이 그냥 이유 없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따라다녀요. 그냥 뛰어다니고. 맞아. 이유 없어요. 그냥. 이유 없어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맞아요. 놀이터에서 한 1년쯤 전에 놀이터에서 한 3학년쯤 되는 형아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아들이 도둑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스프라이트 옷을 입은 거예요. 도둑에 보자마자- 빠져 있는 게 맞아요. 도둑에 빠져 게임 있는 아니고. 네. 도둑과 경찰 이거에 아, 지금도 놀이.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거. 이 줄무늬 옷을 입은 남자를 보자마자 도둑이다 그리고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 남자애가 이러더니 막 뛰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친구 2명도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4명이 그러니까 강아지랑 똑같아. 강아지가 짖으면 다 짖잖아. 맞아요. 공도 같이 뛰고. 이유가 없어. 이유 없어. 왜 쫓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뛰는 거예요. 거기 그 뒤에서 아들 엄마들은 되게 흐뭇해했을 거예요. 아직 오늘도 잘 자겠구나.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리가 없으니까 진짜. 맞아요. 그리고 형제 옛날처럼 골목에 나가서 우르르 뛰어다니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막 만나려면 전화해서 몇 시에 나와라 돼야 되지. 맞아요. 맞지도 않지. 그렇게 맞아요. 좀 험한 길도 없고. 네. 일단 명돌 꼭 오시고요. 오셔서 거기는 저희가 애들 무조건 뛰게 해서 일찍 재우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긴. 모든 엄마들의 꿈 아닙니까? 운동장 옆에 산도 있어. 가까운 산도 있어. 잔디밭이라서 애들 뛰다 넘어져도 안 다쳐요. 혹시 얕은 산에 데리고 가보셨어요? 저는 한 1학년, 2학년 넘어가서 얘도 활동성 남자 못지않아서 활동성이 하도 좋아서 산을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산을 데리고 가서 처음에 지겹다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거기서 뭐 집을 지어요. 거의 혼자. 목장갑 죽으면 거의 뭐 나무를 해오더라고 보니까 산에 데리고 가보셨어요? 저희 어린이집이 아니, 숲. 생태 어린이집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4세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고 6세는 일주일에 3번. 3번 가요. 2분 다 거길 보내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산에서 그렇게 근데 아마 산에서도 조금 다르긴 할 거 활동성이 아마 그래도 반에서 이렇게 규제된 어떤 지역 외에는 또 못 네. 가게 하거나 하고 뭔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설악산, 주황산. 그래서 저 우리 집 뒷산은 자기 산인 줄 알아요. 잘 걸어 다니고 잘 놀아요 거기서. 네, 그 뒷산에는 항상 갈 때마다 우리밖에 없거든요. 아들이랑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 작년에 눈이 왔을 때 눈 썰매 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빠랑 같이 가지 않으면은 제가 애를 혼자 케어하기가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산 가가지고 등산로에 하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똥이야 우리 이거 딱 3번만 타자 하는데 이제 제가 원래 애들이 엄마 한 번 더 이래야 되잖아. 근데 한 번만 더 탈까? 그 야생의 그 기운을 받는 게 해 지고 그 가로등도 없는 산에서 등산로에서 딱 썰매 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겠다. 아기가 똥이 맘이면 똥이도 산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가끔 얘기해요. 엄마 우리 그때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뭐 어떻게 했었지? 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접목을 했어요. 산과 아이가 좋아하는 소방차. 그러니까 산에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불을 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에어가 오든 프랭크가 오든 와서 꺼야 되는 거고. 그 이제 단계별로, 힘든 단계별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 이야기, 뭐 타요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놔서 남자라서 그런 건가요? 그 지진, 대폭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원래 재난 영화 좋아해요. 좋아요. 원래 좋아해요.
그것도 일종의 공격성의 하나거든요. 폭발이나 지진도 공격성의 하나거든. 나 대신 누가 부숴줬잖아 지금. 네. 부셔지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남자애들은 생산적 파괴. 건설하고 부시고. 그래서 맨날 그걸 보나 봐요. 그렇죠. 재난을 보는 거죠. 쟤는 뭐 부시고 총 쏘고 막 폭발을 내고 이런 걸 늘 아팠다는 봐요. 그리고 생각이 예전에 그 저희 네. 오빠 같은 경우 저희 오빠도 그렇고 보면 남자 밤에 새벽 2, 3시에 프로레슬링 있죠. 가짜지만 막피 터질 때까지 싸우는 프로레슬링. 그걸 밤새 봐요. 밤새. 대리만 쪽인 거거든. 또 할 말 한숨을 쉬었어. 어젯밤. 어젯밤. 중딩이야! 오랜만에 잔소리 한 번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오늘 전에는 그, 사격하는 게임인가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론을 좀 믿었어요.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더 공격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사람 죽이는 거를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반대라는 거잖아요. 모방학습을 그게 없다고 보진 않는데 네. 모방 당연히 사람은 이제 가장 나중 순위가 모방이고 그보다 더 원초적인 건 내 안에 있던 공격성을 계속 발휘하면 그거 잡혀가잖아요. 네.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대리만족하는 거 보면서 이걸로 푸는 거라는 푸는 거잖아요. 거죠. 힐링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해가 좀 됐어요. 공격성과 파괴적인 거 이런 것들 이게 본성이에요. 그거를 풀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요새는. 그쵸. 네. 그래서 더 이 환경적으로 조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또 산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거기서 뭘 만들고 부시고 하는 게 할 거 그냥 걷는 거나 뛰는 거 말고 그냥 걷고 뛰면 예를 들어서 한 3시간을 해야 된다고 치면 1시간을 가서 거기서 뭘 몸만 쓰는 게 뭘 같이 쓰는 거지. 뭘 만들어서 그걸로 공격 놀이를 할 수 있잖아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뛰지도 않고 운동도 하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접목을 해보는 거. 그냥 산 한 바퀴 도는 거랑 좀 달라요. 일단 막대기를 하나 막대기 잡지 그렇죠. 않나요? 막대기 항상 무조건 안 잡아요? 잡더라고. 막대기 하나를 잡으면 어. 저는 그 옆에 나무 용이다 가서 처치해 이러면 막 달려와요. 동키호테? 막 달려와요. 그래서 갈 때 노끈이나 뭐 준비해서 가세요. 막대기를 만들 수 있어 거기서 창작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막 뛰다가 막대기 주면 또 그걸 뭐 이렇게 총이나 뭘 만들어요. 그럼 그것도 시간 또 보내잖아. 엄마 좀 잠깐 쉬고 그리고 또 그거 갖고도 잡으러 또 가고 나뭇잎 붙이고 이렇게 해서 뭐 도구를 가져가면 조금 머리도 써요. 아니 이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었던 게 설악산을 갔는데 그 케이블카 타고 막 그 바위들을 자기가 막 기어서 가가지고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뭘 했냐면 거기에 있는 자갈들로 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정상에 왔으면 좀 뷰도 좀 보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때 마침 사냥이 한 마리가 거기에 딱 똑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냥에 관심이 없어. 근데 그걸 사냥을 내 눈앞에서 울타리가 없는 데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평생 가야 몇 번 있을까 말까잖아요. 거기다 그럼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애기는 아직 그 재미가 그죠, 없어. 맞아. 그거 안 보고 거기에 있는 그 바위들 조각으로 자갈해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노끈이나 고무줄이나 비닐봉지나 집에 있는 폐품들 저는 꼭 쓸데없는 것들 남들보다 쓸데없는 것들 다 가져가면 그걸로 이제 창의 활동도 하는 거죠. 비닐봉지 나뭇잎 담고 고무줄로 감고 본드 붙이고 뭐 거기다가 플라스틱 폐병 하나 잘라서 가져가면 그거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고 놀고 항상 큰 지팡이 갖고 놀죠. 아니 얼마 전에 저희가 안동을 갔었잖아요. 아, 네. 젤라에서. 근데 거기 막내 아이들 2명 오신 분들 그 아이들이 몇 살이었죠? 한 3살? 6세, 7세. 6세, 7세예요? 여자, 남자애들? 네. 응, 7세예요. 근데 와서 풍경 하나도 안 봤어요. 뭐 관심 없어. 땅 파고 놀았어요. 그 엄마 아빠 되게 속상해서 막 맞아요. 풍경 뭐라 하는데 제가 나중에 땅 파러 왔잖아요, 지금 애들은. 그냥 어디 가나 주저앉아서 그 나무 옆에 땅 파고 놀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너무 예쁘던데. 땅이 없어서 못 파서 지금 거기까지 파러 왔잖아. 안동까지. 그래서 저도 이걸 논 지 얼마 안 됐는데 항상 좀 해변가 갈 때마다 애가 땅만 팔려고 하고 그리고 그 포크레인 가져가려고 하고 그거를 이번에 그 4월 달에 얘가 이제 36개월 전에 많이 다니자 해서 3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차지가 붙잖아요.
많은 곳에서 그래요. 수수료, 아니, 네. 입장료를 내야 되고. 네,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봤더니,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해변가도 굳이 포크레인도 안 갖고 가고, 어차피 얘는 땅을 파러 가는 애야. 그러면 땅 파기 좋은 곳으로 가면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다인 것 뿐이지, 바다에 갔다고 해서 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뷰는 내가 봐주면 되는 그래서. 거고, 얘는 땅을 파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나는 그 옆에서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진짜 한 4월달에 깨달은 거예요. 너무 좋아. 뭘 하려고 하면 가면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네. 땅도 꼭 쉬운 곳에 파는 거 안 좋아해요. 힘든 땅 파는 거 좋아해요, 애들이. 딱딱한 땅, 막 굳이 뭘 도구 써가지고 막 후에 파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쓰고 싶어 한다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군대를 가면 그렇게 파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놔두면 딴짓 하거든. 힘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군대 그게. 갔다 와서 성향이 바뀌는구나. 너무 지겹도록 가서. 산 싫어하고, 삶 싫어하고. 그러다가 50, 60대가 또 파러 가요. 또 시골로 가서 맞아요. 또 땅을 산으로 파러 가요. 가고 뭐 가잖아. 그러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잠시 문화로 돌아왔다가 또 돌아간다니까요. 참 DNA가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다. 지금 이해가 다 되는 게 아이들이 블럭을 그렇게 쌓아놓고 확 켜물잖아요. 그거 파괴하려고 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것도 건설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아니에요. 됐어요. 그 소리가 너무 좋대요. 샥 하는 소리가 너무 좋죠. 저희 집에 이제 블럭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종류별로 다 주셨어요. 그 종류별로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바닥에 대리석이면 기가 막힐 텐데. 그래서 샥 차라락 아침마다 그냥 눈 뜨면 가가지고 샥 하는데 그래서 남자애들이 여자보다 훨씬 도미노를 좋아해요. 아, 왜냐면 그 도미노가 남자에게 굉장히 적합해요. 아까 참 그 잘 안 들리는 얘기 있잖아요. 그 실제로 모른 척 하기도 하지만 그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 여자보다 뇌량이라 하잖아요. 뇌 좌우명을 연결하는 뇌량이 더 가늘고 좀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래요. 여자가 훨씬 뇌량이 더 좋아요. 그래서 머리가 나빠. 그래서 그 집중력이 훨씬 좋고 이 좌방구에서 들리는 게 우방구로 잘 안 가기도 하고 우방구에서 막 뭘 하고 있는 것들이 언어성으로 가지 잘 않거든요. 그래서 몰입이 더 잘 되고 여자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좋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애 젖먹이면서 설거지하고 다 되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남자애들 몰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노를 다 몰입을 했어? 와장창 무너뜨리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제쯤 도미노를 그렇게 하나하나 한 세우나요? 6살쯤은 아직 저희 집은 도미노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엄마들 이 장난감을 그 나이에 맞게 몰라서 그래요.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블럭을 이렇게 세워줬더니 포크레인이 등장해요. 일단 블럭을 싸그리 쓸어 담고 가요 어디로. 근데 포크레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항상 옆에 있잖아요. 걔는 등장하지 않아. 포크레인 덤프트럭. 네. 6세쯤까지는 그냥 그렇게 포크레인 걸고 하면 7세쯤 가면 조금 더 조직화된 놀이를 하기 시작해요. 7세쯤 가면. 그래서 아마 아직은 포크레인에다가 이제 좀 7세 가면 상징놀이 이런 거 막 하면서 이제 그때는 엄마도 아마 칼을 주고 나도 칼을 갖고 한번 붙자 이렇게. 그 글 본 적 있어요. 나는 왜 항상 악당이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엄마가 항상 악당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엄마 깨물어 하는데 저도 한번 그걸 당했어요. 놀이터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미끄럼틀을 타면서 얘가 갑자기 괴물이 쫓아온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 인지를 못했어. 메타인지가 부족했나. 누가 괴물이지? 막 이러면서. 설마 나의 아들이 나를 괴물로 치는 엄마는 거라고는. 과하게 생각해. 몰랐어. 그 충격이 처음에 너무 강하게 오는 거야. 깊다, 아니 깊어. 언니 진짜 많이 정말 깊다. 처음에 당했을 때는 내가 웬일이야? 정말 제 눈에는 내가 괴물로 보이나? 그게 아니고 요새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가? 단순히 역할놀인데. 본인이 그냥 정의의 사도가 돼야 되는데 누가 괴물이 돼야 되는데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큰 사람이 이제 괴물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깨진 게 이제 아빠가 오니까 아빠가 괴물로 바뀌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정의를 그래서 브로콜리 괴물. 내가 굳이 진짜 호박은 그래도 쳐다라도 봐요. 브로콜리는 쳐다도 안 봐. 어차피 똑같이?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때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역할놀이까지는 안 가는구나. 7세쯤 되면은 우리 집에는 경찰복도 있어요. 경찰복도 있죠. 경찰복 입고 경찰 모자 쓰고 막대기 같은 거 하나 하고 경찰 안경이 없으니까 물안경을 써요. 어머 귀여워. 그리고 엄마는 도둑이니까 숨어. 그럼 이제 저 이상한데 막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불을 다 끄고 후레쉬를 딱 켜고 찾으러 와요. 좀 무서워요.
후레시키고 이러고 찾아다니거든요, 밤에. 지정한 데 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못 찾게 숨어요? 아무 데나 숨어야 돼요. 못 찾는다. 아, 진심놀이네. 진심이에요. 이제 6세, 7세 되면 그런 상징놀이가 진심이에요, 이제. 다리빨 하나부터 드레스 입고, 뭐, 왕관 끼고, 장갑 수업도 똑같이. 찾아놔야 돼. 근데 정말 경찰복까지 한 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나 보다. 심지어 수갑까지 있어요. 근데 요즘 다 나와 있어. 수갑도 찍어줘요. 수갑도 있어요. 다 있어. 애들이 스파이더맨 옷이나 슈퍼맨 옷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네. 그냥 그게 진짜 내가 그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악당이 있어야 되잖아. 가까워서 악당 되는 거지, 그냥. 여자애들은 공주복을 입고 엘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본인 저는 다 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들 엄마가 맞는 것 같아요. 엘사 옷을 입히고. 어제도 키즈 카페 갔는데 애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발레복을 입고 왔어. 발레복을 입고 왔어. 그치, 애들 그런 거 한참 좋아하지. 네, 발레복에 저번에는 백설공주 옷을 입고 왔었거든요. 드레스 얼마나 많은데. 엘사는 당연히 다들 하나씩 있는 거고 막 그리고 이제 그 공주놀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주 막 그런 것들 해주고 저는 악당이 난 것 같아요. 제목 괜찮다. 나는 악당. 나는 차라리 악당이 되리라. 나는 차라리 악당이 난 거예요. 저 근데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좀 악당이 난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적합하지. 네, 저는 성별이 나왔어요. 역할을 찾으셔가지고. 원래 이제 배웠을 때부터 아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좀 아들 성향이니까 제가 어쨌든 마지막은 축하드리면서 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네, 있는 상황까지 그러게요. 왔어요. 결국은 네. 쭉 정리해 보면 몇 번 부르냐로 시작해서 네.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뛰어야 된다. 그래 잠도 잘 잔다. 그리고 나는 악당이다로 끝내. 하게도 권선. 악당이 돼서 뛰어놀아줘야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친해지기 때문에 내 말도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아빠들은 총정리 한번 필수로 해봤습니다. 애기들 한두 바퀴 돌려줄 거. 그치, 그렇죠, 그치. 그렇죠. 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 다음에 또 만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안 하듯이 그렇죠. 또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네. 주제를 정해서 한 사건을 가운데 두고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